사실을 적음 또는 그러한 글.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측정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로 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개별 기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피해 회복과 예방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학영 의원입니다. 저는 법안 일소위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적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국민적 관점으로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기사의 사전적 의미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러한 글, 신문이나 잡지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0년간 언론중재위 청구된 정정보도 신청은 5만 2,270건에 이릅니다. 피해 구제율은 74%에 달합니다. 10건 중 7건은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리서치부의 2020년 5월 조사에서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국민 응답자 81%가 찬성을 했고 올해 4월 조사에서도 80%가 찬성했습니다.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67%가 공감을 했습니다.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정정보도 후에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근본 언론중재법 대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국민의 권리 충돌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또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피해는 국민 개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여 경제계에서도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기업 피해 사례는 이미지 추락, 주가 하락 등 측정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기사화할 때는 대문짝만하게 싫더라도 사과나 정정을 할 때는 조그맣게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정적 기사는 부각될 대로 부각됐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은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인 한 기업인은 이에 대해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조상 입히는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상대는 미안하다며 밴드 하나 붙여주는 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언론의 왜곡 보도나 오보로 인해 100배의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대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언론 오보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적 입장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진다는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0조 3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고의, 중과실을 판단하는 판사가 고려할 세부 항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열람 차단 청구 기사 표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도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파생 기사는 막을 수 없기에 이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중위 접수 내역 중 75%가 인터넷 기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를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개별 기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언론단체의 그동안의 제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도 근본 언론중재법 대안의 기사 열람 차단,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진짜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적인가 민주당스러운가라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 아닙니까? 이 법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언론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이 아닌 언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이 법은 과잉된 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근본 언론중재법 대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국민의 권리 충돌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선일보 지난 8년간의 피해 보상액 4천여만 원은 언론으로 피해를 보고 삶이 파탄까지 잃은 누군가에게는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240번 버스기사님, 쓰레기, 만두, 오보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기업인 등등 이들의 억울한 사연과 피해에 대해 그동안 언론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자는 취지의 이 법을 그간 문체위에서 수차례의 논의 및 지난 7월 27일 7시간의 소위 토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님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만큼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결론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피해 회복과 예방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분의 1, 만분의 1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은 사실을 적고 사실만을 국민에게 알리고 오보를 줄인다면 이 법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안 1소 2호 위원님들이 절차를 걸쳐 올라온 법안을 쟁점 없이 시간 끌기식의 회의를 정리해 주시길 이 위원장님께 진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